제가 노쇠와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치매는 워낙 이제 많이 얘기가 있고 들어보셨겠지만 노쇠 그러면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노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쇠와 치매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노쇠를 예방하려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사실 슬픈 일이죠. 그런데 나이는 누구나 들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 누구나 20살이 넘어가면은 노화의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질병들이 이 노화와 연관되어서 발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화와 관련된 질병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보면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먼저 감염이 잘 생겨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됐었는데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걸렸단 말이죠. 건강한 사람들보다. 또 어르신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회복이 잘 안 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코로나 걸린 이후에 몸이 이전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은 감염 질환에 잘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뇨도 나이가 들면서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이제 노화와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질병이 돼요. 그리고 또 골다공증, 그죠? 이제 여자분들이 또 폐경이 되면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골다공증이 잘 오게 되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오거나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동맥경화증, 저희가 그죠?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 이런 거 다 무서워하는데, 아주 드문 경우 젊은 나이에도 올 수 있지만 대부분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 이럴 때 많이 오는 게 혈관 질환,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심장마비 이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오지만 혈관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 수년, 십수년에 걸쳐서 조금씩 동맥경화증이 진행해서 뇌경색이 오거나 또 심장마비가 오거나 이런 것도 노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치매도 나이가 들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젊었을 때 뭐 박사였고 무슨 뭐 노벨상을 받았어도 나이가 들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또 무서워하는 암도 나이가 들면서 없다가도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관 질환에 의해서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거 다 나이가 많아지면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파킨슨병, 치매 말고도 이게 뇌세포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파킨슨병도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보고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눈 질환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들어보셨죠? 그래서 녹내장 이런 것들도 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많이 생기는 그런 질병이고,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이 또 심해지면 이제 시력이 또 실명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콩팥도 나이가 들면은 기능이 저하돼요. 그래서 정말 오래 살다 보면 투석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콩팥도 역시 노화와 관련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장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감소증 들어보셨죠? 예, 나이가 들면 그냥 근육이 쭉쭉쭉쭉 빠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감소증이라는 병 자체는 근육이 좀 과도히 많이 빠진 그런 질병인데, 어쨌든 노화와 관련돼서 생기는 질병은 너무나 사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서 이렇게 많은 질병들,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화 자체를 어떻게 한번 좀 막아보자. 우리가 뱀파이어는 아니지만 어떻게 한번 좀 노화 자체를 조금 지연시켜보자라는 그런 사실 연구랑 노력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는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약도 사실은 개발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노화는 이렇게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만, 노쇠는 병적인 겁니다. 노쇠는 노화에 있어서 굉장히 좀 병적 그런 노화를 저희가 노쇠라고 하는데요. 노쇠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요,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신체의 이게 질병이 걸려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비능이 있어야 되는데 노쇠가 되신 어르신들은 질병이 한번 딱 오면 회복이 될 예비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고 나면 병이 나았는데도 원래로 회복이 안 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독립적으로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해야지 우리 자녀들도 편하고 또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비용도 줄어드는데 이런 노쇠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너무 힘이 없고 기운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노쇠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노쇠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쇠는 5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희는 뭐 다 체중을 이제 빼고 싶어서 안 다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체중이 빠져요. 그래서 근데 나이가 들면 체중이 빠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쉬 필요해져요. 쉬 필요해져. 늘 필요하고 늘 기운이 없고 세 번째로 보행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신호등 파란불 됐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빨간불이 바뀌었는데도 다 못 건너고 막 이렇게 위험하게 차길을 건너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운전자들은 답답하다. 언제 지나가시나?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노쇠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보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고 그다음에 이 손에 이 악의 힘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악력이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력은 전체적인 근력을 대표하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력이 줄어든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신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어요. 노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신체 활동이라 하면 단순히 운동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집안 활동도 다 이제 포함을 하는데 뭐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뭐 노쇠 어르신들 보면은 기분이 없으니까 맨날 누워만 계시고 밖에도 안 나가시고 신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적어져요. 그래서 이런 5가지 특징이 노쇠 어르신들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노쇠다라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이 중에서 1개 내지 2가지가 해당이 되면은 노쇠 전 단계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쇠 전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노쇠로 가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노화, 빨리 노화, 또 노쇠까지 잘 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이 있다. 내가 지금도 막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고 술도 많이 마시고 있고 또 심장이 안 좋아. 뭐 심부전이 있다든지 또 폐가 안 좋다. 폐질환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노쇠로 잘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자꾸 움직이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 운동을 안 하면 근력이 빠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이러면서 노쇠가 잘 온다.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치매 어르신들은 노쇠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치매가 되면 만사가 귀찮고 다 하기 싫어요. 가만히만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집안에만 계시게 되고 그리고 또 입맛이 적어져요. 치매가 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이러면서 치매 어르신들이 노쇠 상태로 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지 기능 자체를 치매를 또 예방해야 되는 게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런 우울감이 또 노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울하니까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고 운동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이러다 보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체중이 감소하고 이러면서 노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잘 못 들으시는 것.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고 자꾸 안 나가게 되고 또 잘 안 보여요. 그럼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들겠죠. 이런 시각 저하라든지 청력 저하 이런 것도 굉장히 노쇠, 또 노화를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인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약을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약을 좀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약을 좀 처방해 드리면 위장약도 달라고 그러고 뭐 치매 예방약도 달라고 그러시고 그러는데 이 약의 개수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노화를 가속하거나 노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쇠가 얼마나 흔한 것이냐?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 조사를 했어요. 여러 군데 저희 나라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한 2,900명 정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노쇠는 한 7% 정도 나왔어요. 노쇠는. 그리고 여자가 조금 더 많아요. 노쇠가 남자보다. 그런데 노쇠 전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노쇠로 갈 위험도가 높은 그런 노쇠 전 단계는 70세 이상에서 47%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쇠나 노쇠 전 단계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적극적인 치료, 중재를 통해서 건강한 신체 상태로 회복을 해야 되는 노쇠 전 단계 어르신이 47%나 된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랑 노쇠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제 제가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전체적으로 치매가 없는 어르신들에서는 70세 이상에서 한 7% 정도가 노쇠고 노쇠 전 단계가 한 45% 이렇게 되는데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조사했더니 노쇠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요. 25% 이상. 어떤 연구에서는 거의 막 90%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치매가 없는 어르신들보다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에서 노쇠가 동반되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노쇠의 위험인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치매의 전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도인지 장애만 있는 분들도 있고요. 몸은 노쇠가 아니죠. 건강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은 좋으신데 신체가 노쇠인 분들, 신체 노쇠인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체 노쇠인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경도인지 장애인데 신체가 노쇠기까지 하신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쭉 추적을 했더니 경도인지 장애이면서 신체적으로 노쇠가 있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빨리 치매로 가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관적 인지장애를 호소한다든지 경도인지장애가 있다든지 이래서 치매로 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어르신들이라면 노쇠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혹시 전노쇠 단계는 아닌지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이 치료를 해야지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쇠가 또한 치매로 가는 것을 가속화하는 그런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노쇠,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이면서 신체가 노쇠인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히 치매로 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은 집중적으로 신체 노쇠에 대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병원에서 저도 어르신들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어요라고 오시면은 인지 기능만 검사를 하고 인지 기능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그 어르신이 현재 신체적으로는 건강한가? 신체적으로 체중이 많이 빠졌나 아니면 보행 속도가 느린가 신체 활동이 적절한가 뭐 우울감은 없는가 이런 노쇠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해서 그런 게 있다면은 같이 치료를 해야지 치매로 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들 깜빡깜빡 하시나 요것만 이제 관심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 그거 외에도 혹시라도 우리 어머니가 좀 보행 속도가 많이 느려졌나 근력이 없나 늘 필요해 하시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해서 혹시 노쇠가 아닐까? 이런 것들도 항시 신경을 쓰셔야지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치아수가 적으신 어르신들이랑 치아수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랑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치아수가 적은 어르신들이 훨씬 더 치아수가 많은 어르신들에 비해서 치매로도 잘 가고 노쇠도 잘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치아가 한 개 소실될 때마다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할 위험도는 0.014배 상승한다. 그다음에 치매가 발병할 위험도는 0.0
1배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치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내 치아가 하나 없으면 내가 그만큼 치매가 걸릴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다. 노쇠가 발생할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렇지만 다행히 치아가 좀 부족하더라도 틀니를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보철 이런 거를 하면 그 위험도를 다시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교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구강이 안 좋다, 치아수가 적다 그러면은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를 통해서 항시 구강 건강을 이제 잘 유지를 해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치매나 노쇠가 예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치아수가 이렇게 구강 위생이 이렇게 치매나 노쇠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치아수가 적으면 잘 씹지 못하고 먹지 못하니까 영양이 나빠져서 뭐 뇌에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치매가 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씹는 거, 이런 씹는 것이 뇌에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씹는 게 저작 기능이 그래서 이 씹는 게 굉장히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가 적어서 잘 씹지 못하고 이러면은 뇌에 가는 자극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기억력 중추인 해마의 위축, 해마의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잘 유지하는 게 치아수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요새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나이가 들면 치주염이 많이 오잖아요. 또 치주염이 오면 치아도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치주염이 왔을 때 생기는 그런 박테리아들, 세균들, 그런 세균들이 또한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소실시키시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요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주염도 반드시 치료를 해서 치아수 구강위생 상당히 이제 치매와 노쇠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노쇠를 예방할 것인가, 치료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많은 질병들이 예방법은 상당히 비슷해요. 심장병의 예방법이랑 치매 예방법도 비슷하고 노쇠 예방법이랑 치매 예방법도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을 정도예요. 역시 노쇠에서도 이렇게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또 근력이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쇠에서는 특히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근력이 빠지니까. 그래서 노쇠에서는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는데 특히 하지 근력 운동, 하체 근력 운동 요거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항상 야생 견과류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쇠도 마찬가지죠. 야는 야채, 생은 생선, 그다음에 견은 견과류, 과는 과일인데 과일 중에서도 이제 치매 쪽은 베리류.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거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유는 올리브유, 또 이제 가금류. 그런데 이 노쇠에서는 이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근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치매에서는 골고루 이렇게 야생 견과류를 드셔야 되지만 노쇠에서는 단백질을 특히 많이 드셔야 되고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단백질 보충, 뭐 보충 음료라든지 보충 식이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단백질을 많이 드시는 게 노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구강의 건강 관리가 노쇠에서는 치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아수 같은 것 잘 이렇게 없으면은 틀니나 임플란트를 통해서 먹는 것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회활동, 두뇌활동, 질병관리, 우울증 치료 이런 것들은 노쇠와 치매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치매만큼이나 노쇠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노쇠와 치매는 서로 영향을 준다. 노쇠가 있으면 또 치매가 잘 올 수 있고 치매가 있으면 노쇠가 잘 올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령이 되면서 치매도 문제지만 노쇠도 독립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주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시 노쇠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노쇠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또 식이,
사회활동, 두뇌활동 이런 것들, 또 우울증 치료, 질병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첫 번째 강연이었던 노화와 노쇠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 아까 야생 견과류 이렇게 말씀 주신 게 귀에 정말 쏙쏙 네.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청객 어머님 질문도 하나 받아보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치매 초기셔서 이렇게 기억력도 깜빡깜빡 하시니까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잊어버리고 안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혹시 영양제로도 보충이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영양제가 그야말로 보충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은 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100% 먹는 거를 대체할 수는 없고요. 이제 식욕 돋구는 약을 조금 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가시면은 또 이제 뭐 시중에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영양 음료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또 이렇게 또 급여가 되는 그런 영양 음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 음료들을 조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청객 어머니의 이 시기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쇠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이랑 먹는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집을 나가서 많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우리 복지관 가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지관 가면은 너무 많은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되고 사회활동도 되고 두뇌활동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집에 계시지 말고 복지관에 등록을 하시라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성희 교수님의 흥미로운 강연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이죠? 네, 다음 주제는 치매와 비만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